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일까요?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사항일까요? 상법에 보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 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익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은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배당이 있고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배당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익배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3월 결산법인이죠. 이때 법인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결의합니다. 재무제표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여기에 배당 가능 이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해 당기순이익이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법인은 이러한 이익잉여금을 미래를 위한 기회장치나 설비 투자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익잉여금만큼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합계인 이익잉여금으로 공장 구입이나 기계장치 등을 투자하면 현금은 줄어들고 설비자산은 늘어나겠죠.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님들은 이익잉여금은 많지만 돈이 없다고 불평하십니다. 그 돈으로 공장이나 설비를 구입하고 그 공장과 설비를 가동하여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킨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이익배당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죠. 배당을 하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은 줄어듭니다. 이익잉여금은 미래의 세금 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쌓이는 이익잉여금은 언젠가는 주주들에게 강제로 배당될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배당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현금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현금 자산은 줄어듭니다. 자산이 줄어드니 법인의 주식평가액도 줄어들겠죠.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주식을 분야하거나 가압승계를 할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은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주식가액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관리의 기본이 바로 배당인 셈이지요. 배당의 또 다른 효과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주주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을 경우에 그들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원천 징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데 대표님이나 회계 담당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이런 사항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배당을 해야 할 불가피할 상황인데 금전이 부족하다면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금전이 부족하더라도 금전 외의 자산인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습니다. 현물배당이라고 그러죠. 현물배당은 배당금 지급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현물배당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현물배당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관이 또 거론되죠. 정관은 법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기에 법인과 주주, 임원 등에게 적합한 내용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물배당은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한다는 것 외의 모든 사항은 이익배당과 동일합니다. 그럼 현물배당의 효과를 살펴보죠.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현물자산이 감소하므로
주식평가액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물로 배당할 수 있는 현물 자산은 부동산, 기계장치, 특허권, 유가증권, 보험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계장치를 배당받을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요. 유가증권이나 보험은 상대적으로 현물 배당하기 수월한 자산입니다. 특히 보험은 초기에 원금 손실이 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형태로 배당하면 배당받는 주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물을 배당할 때는 감정평가 등 자산의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유가증권이나 보험은 자산평가가 용이해서 현물 배당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배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말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하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이익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은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하기에 중간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만 가능했지만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금전 외 주식, 기타 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은 금전으로만 중간배당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일까요?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사항일까요? 상법에 보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 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익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가 의무사항이 아니죠. 상법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요건이 3명 이상이기에 이사가 1명 또는 2명만 임명하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겠지요.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가 2명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10억 원 이하인 회사가 이사가 3명이면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중간배당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중간배당 한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그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연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배당금 결의액, 중간배당 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순자산가액에서 위 항목을 차감했을 때 차액이 있을 경우에 그 차액 한도만큼만 중간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직전 연도에는 경영 상황이 나빠서 중간배당 한도가 부족했지만 올해 실적이 호전되어 가결산을 바탕으로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상법상 위법 반배당이 됩니다. 이때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세법상으로는 지급한 금액을 가지금 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중간배당 역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를 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2월 말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은 법인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이익을 환원시키는 매우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활용하여 절세와 경영 효율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의 활용 방법, 그리고 자본 배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